일본의 인기 음악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밴드 그룹들입니다.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은 전국의 소규모부터 중대형 규모 등으로 나뉘는 공연장들이 즐비하고, 이러한 공연장에서 인디즈 밴드라는 형태로 인디 활동을 하던 밴드들이 메이저 음반사나 기획사에 스카우트되어 전국에 유통되는 음반을 발매하며 메이저 데뷔라는 것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메이저 데뷔를 하고 나면 다시 인기를 얻어 롱런하는 밴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순수 뮤지션들이 대다수인 밴드 아티스트들은 아이돌 산업과는 결을 달리한 카테고리여서인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유튜브를 통해 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뮤직비디오나 음악 관련 콘텐츠들을 전면 공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어떤 아티스트이건 유튜브에 이 같은 콘텐츠를 올렸다는 것은 광고 수익 등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겠지만, 전세계의 아티스트의 콘텐츠가 공개됨과 함께 다른 전세계 아티스트들의 콘텐츠 속에서 또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조회수를 바탕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전쟁터에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7월 4일 일본의 인기 밴드 카나분이 새 싱글 뭐든지 조르기라는 노래를 내놓으면서 뮤직비디오 풀 영상을 유튜브에 바로 올렸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의 특징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는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복장을 한 댄서들과의 퍼포먼스 장면이 삽입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춤을 배워본 경험이 없는 밴드 멤버들이기에 춤 실력을 앞세운 장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정색 교복을 입은 카나분의 멤버들은 짧은 댄스 장면에서 제대로 연습을 거치지 않은 듯 너무도 엉성한 모습으로 안무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뮤직비디오에 스치듯 지나가는 짧은 장면이었다지만 아쉬운 점은 이 엉성한 장면이 전 세계에 그대로 공개가 됐다는 점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유튜브에 공개된 일본의 또 다른 인기 밴드 세카이노오와리의 싱글곡 하빗은 2022년 일본에서 가장 히트한 곡 중 하나이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만 1억 9천만에 이릅니다. 세카이노오와리는 데뷔 초부터 판타지 세계관을 비롯한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곡과 뮤직비디오를 선보여왔고, 이 하빗 뮤직비디오에서는 보컬 후카세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모든 멤버가 단체 안무씬을 선보였습니다. 댄스 경력이 없는 멤버들은 이 장면 촬영을 위해 3개월에 가까운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부수적인 것일지 모르겠으나 이 뮤직비디오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자막도 지원합니다. 사실 전문 댄서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안무 동작을 선보이는 장면 퀄리티에 있어서 카나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인디 밴드에서 메이저 데뷔를 이뤄낸 밴드들과 같은 경우 엑스제팬으로 대표되는 비주얼계 아티스트들처럼 컨셉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들의 사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뮤직비디오에서 삽입되는 간단한 안무 동작이나 장면들을 짧은 기간 준비하고 적당히 찍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밴드 아티스트들의 콘텐츠들을 보면 세카이노오와리가 특이한 사례이지 카나분의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세카이노오와리와 같은 결과물은 이는 곧 시간적 혹은 금전적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카이노오와리는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보여줘야 함을 강조해온 팀으로서 과거부터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더라도 자신들의 컨셉에 맞춘 대형 조형물을 갖춘 무대를 선보이며 기승전결을 갖춘 스토리를 콘서트에서 선보이는 것을 지향해온 팀입니다. 이렇다 보니 콘서트에서도 댄스 무대 등 다양한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해서 선보이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카나분과 같은 일반적인 J-POP 밴드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고, 또 뮤직비디오나 무대에서 선보이는 퍼포먼스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좀 더 투자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아티스트나 프로듀서, 기획사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밴드 아티스트들의 절대적인 평가는 보컬의 가창력, 밴드 멤버들의 연주력, 그리고 자작곡의 완성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뮤직비디오에 삽입될 댄스 연습을 좀 더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복을 입은 채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해서 일본 밴드 아티스트들의 본질적인 노래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라는 전세계 공개 플랫폼에 공개되는 콘텐츠라는 점에 있어 이러한 사소한 부분은 유튜브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모두 평가받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본의 많은 댄스 그룹들이 BTS의 자극을 받아 해외 진출 선언을 해왔기에 다소 가려진 부분이지만, 일본의 많은 밴드 아티스트들은 오히려 일본 아이돌 그룹들보다 먼저 유튜브 세상에 뛰어들며 해외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여왔고,
자신들의 콘텐츠들을 상대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의 J-팝 아티스트들보다 적극적으로 선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밴드들도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동영상 가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단순히 듣는 음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도 투자를 해서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존재감 어필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영상 콘텐츠 하나하나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가 필요한 공간이고 J-팝 밴드들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그러한 투자를 기본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로 소비되는 뮤직비디오 등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당장 해외에서 반응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내에서 여타 해외 밴드들의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의 경쟁력을 위해서 뮤직비디오에 필요한 제작 투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투자하지 않고도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온 밴드들이 벼랑간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에 더 큰 투자를 원한다는 것은 J-팝 기획사나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것입니다. 인디밴드에서 메이저 밴드로의 데뷔 루트로 성장해오며 음악 활동을 위한 지원 외에는 투자가 미흡했던 J-팝 밴드 업계는 앞으로 유튜브에서의 콘텐츠 공개를 계속하면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